여러분, 법원 판결 하나가 우리가 지금 보는 영화들을 싹 다 바꿔놨다면 믿으시겠어요? 좀 드라마틱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시계를 1930년대와 40년대로 한번 돌려보죠. 바로 할리우드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계입니다. 매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장으로 막 몰려들었고, 스크린은 말 그대로 꿈과 스타를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만약에 몇몇 힘센 회사들이 그 모든 꿈을 독점하고 우리가 뭘 볼 수 있고 뭘 볼 수 없는지까지 전부 결정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바로 옛날 할리우드의 스튜디오 시스템이에요. 이 거대한 제국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건 바로 완벽한 통제였죠. 그리고 여기 그 제국을 다스리던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한쪽엔 빅5라고 불리는 파라마운트, MGM, 워너브라더스, 폭스, RKO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엔 리트3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빅5는요, 그냥 영화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죠. 정말로 모든 걸요. 심지어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던 그 극장까지도 전부 자기들 거였습니다. 이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냐면요. 먼저 배우들과 7년짜리 독점 계약을 맺어서 제작 단계를 완전히 장악했고요. 전 세계에 어떤 영화를 뿌릴지 결정하면서 배급까지 통제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이 되는 주요 도시의 극장들은 싹 다 자기들이 소유해서 상영까지 틀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수직적 통합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한 회사가 물건을 만드는 것부터 소비자한테 파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소유하는 거죠.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이게 바로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드는 설계도나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죠. 그럼 이 막강한 힘으로 경쟁자들을 어떻게 찍어 눌렀을까요? 이제 이 제국의 어두운 면, 그리고 그들이 휘두르던 가장 악명 높은 무기에 대해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당시 독립극장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해에 진짜 대박난 영화가 있는데 이걸 꼭 걸고 싶어요. 근데 어림도 없어요. 스튜디오가 그 영화 한 편을 주는 대신 자기들이 만든 다른 B급 영화들, 진짜 보고 싶지도 않은 영화들을 막 100편씩 블록 단위로 같이 사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극장 스케줄이 그냥 꽉 차버리는 거죠. 월트 디즈니 같은 사람이 만든 정말 괜찮은 독립영화가 나와도 틀어줄 자리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한 원투 펀치가 이랬던 거죠. 첫 번째 펀치, 블록 부킹으로 재미없는 영화까지 억지로 사게 만들고요. 두 번째 펀치, 블라인드 비딩은 뭐냐면 심지어 영화를 보지도 못했는데 미리 돈 내고 사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영화가 망하면 그 손에는 전부 힘없는 극장 주인이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애초에 판이 완전히 기울어진 게임이었던 거죠.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잖아요. 할리우드의 가장 위대한 독립영화 제작자들을 중심으로 반란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정부가 이걸 그냥 불공정 경쟁이 아니라 자유시장을 무너뜨리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보고 칼을 빼들게 되죠. 찰리 채플린, 메리 픽포드, 월트 디즈니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뭉쳐서 독립영화 제작자 협회 SIMPP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블록 부킹을 가리켜서 영화 산업에 있는 모든 악의 뿌리라고까지 말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그들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이 싸움 정말 길었습니다. 법무부가 1938년에 처음 소송을 걸었고 1942년에는 SIMPP가 만들어져서 여론을 움직였죠. 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이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판결은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쌓아올렸던 그 철옹성을 그냥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대법원은 빅5한테 극장 다 팔아버리라고 명령했고요.
블럭 부킹이랑 블라인드 비딩 이제부터 절대 금지라고 못 박았죠. 한마디로 우리가 알던 옛날 할리우드는 이날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제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뭘까요? 처음엔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마치 불사조처럼 완전히 새롭고 훨씬 더 역동적인 할리우드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판결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였죠. 예전에는 재미없는 영화도 블록 부킹으로 무조건 팔 수 있었는데 그게 막히니까 스튜디오들이 전략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영화 제작 편수가 그냥 수직으로 낙하했죠. 1년에 어중간한 영화 수백 편 만들 바에 그 돈이랑 노력을 전부 쏟아부어서 무조건 봐야 하는 초대형 이벤트 영화 몇 편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블록버스터의 시작이었어요. 권력의 지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배우들을 7년 동안 묶어두던 그 악명 높은 노예 계약, 이제 없어졌습니다. 스타들은 이제 영화 한 편당 엄청난 돈을 받고 심지어 영화 수익까지 나눠 갖는 프리랜서가 된 거죠. 권력의 추가 스튜디오 사장님들 손에서 스타 배우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계약을 따내는 초강력 에이전트들의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파라마운트 판결이 할리우드의 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재미없겠죠? 아주 놀랍고 또 지금 우리 얘기기도 한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제국의 귀환이죠. 이거 들으시면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2020년에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연방법원이 이 파라마운트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지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72년 동안 옛 할리우드의 독점을 막아왔던 그 규칙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부의 공식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세상이 변했다. 옛날 같은 스튜디오 카르텔은 이제 없고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새로운 디지털 경쟁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구조가 바뀐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가 어떻게 소름돋게 반복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블록부킹은 보고 싶은 영화 한 편 때문에 원치 않는 영화 묶음 전체를 사게 만들었죠. 오늘날의 구독 번들링은 어떤가요? 요즘 다들 얘기하는 그 오리지널 시리즈 하나 보려고 우리는 그 플랫폼에 수천 편짜리 라이브러리 전체 구독료를 내고 있잖아요. 이름만 바뀌었지 본질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판결은 저작권이 극장을 독점하는 걸 막았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극장은 우리 손안에 있는 바로 이 스트리밍 플랫폼들입니다. 과거의 규칙이 사라진 지금, 어쩌면 새로운 제국은 이미 시작된 게 아닐까요? 컨텐츠를 가진 자가 다시 한번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